정부가 어제 주택의 시세와 공시가격 간의 차이를 좁히겠다며 방안을 내놨습니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현실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그동안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선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저가 주택, 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도 함께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가 9억 원이 안 되는 주택은 공시가격을 천천히 올리고 재산세 부담도 줄여주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걱정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 한 채를 가진 김모 씨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살고 있습니다. 올 들어 아파트 가격이 2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계약되는 걸 쭉 보니까는 7월 달에 마지막으로 계약된 게 6억 3천 정도의 거래가 됐더라고요. 근데 10월 달에는 8억에 매도가 됐더라고요. 하지만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주택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집값이 올라봤자 저희는 이득 보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걱정을 하는 건 김 씨뿐만이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이 좀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것 같아서 서민 입장에서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고가주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9억 미만의 주택은 재산세가 천천히 오르는 데다 이마저도 감면해줄 계획이라는 겁니다.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 로드맵대로라면 실거래가 6억 원인 서울 중계동의 한 아파트는 재산세가 올해 44만 원에서 5년 뒤 71만 원, 10년 뒤 113만 원으로 오릅니다. 10년간 연평균 상승폭이 7만 원가량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재산세율을 낮추면 재산세 상승폭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금 폭탄이라는 우려는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집값 급등으로 9억 원 넘는 집이 많아진 만큼 과거의 잣대인 9억 원을 기준으로 재산세 감면 대상을 정하는 건 다시 검토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산세와 관련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며칠 안으로 정부와 합의한 결론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비롯해 많게는 60개가량의 지출 항목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추면서도 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은 없는지 송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장학금 같은 복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60개 넘는 행정 목적에 활용됩니다.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면 이런 분야에서 크든 작든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실거주 목적에 집 한 채 가졌는데 집값이 오른 서민이나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지출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안착하려면 서민의 지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낮은 계층들은 정부가 세제를 좀 완화시켜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9억 원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은 2009년 정해진 뒤 11년간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그 사이 서울 아파트 중간값은 시세 약 4억 8천만 원에서 배 가까이로 올랐습니다. 9억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과거에 나왔던 금액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보통 종부세 대상으로 하는 금액 자체로서의 대상이 되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주택연금제도나 과세이연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산 가액은 큰데 소득이 없어서 보유세 증가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향후에 이 자산을 처분하는 그 시점에 한꺼번에 낼 수 있게 하는 과세 이연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면은 해결되지 않을까. JTBC 송지혜입니다. 안태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가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속되게 그리고 또 일관되게 추진했던 정책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비싼 아파트의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현실화를 빨리 해야 한다. 이런 요구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때
비싼 주택을 중심으로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비싼 집을 중심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일단 비싼 주택의 시세 반영률이 중저가 주택보다 낮게 나오는 이른바 역전 현상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예. 실제 2017년 서울 용산에 있는 고가 주택인 한남 더힐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2% 수준에 불과했고요. 서울 은평구에 있는 북한산 레미안은 70%가 넘었습니다. 정부의 발표 보시겠습니다. 중저가 부동산에 비해서 고가 부동산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역전 현상이 문제가 됐습니다.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좀 제고를 하는 방침을 정했고요. 네. 이번에 다시 로드맵을 내놓은 이유는요? 여전히 비싼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을 근거로 해서 공시가격을 정하고 있는데요. 법에 명시된 공시가의 적정 가격은 거래가 이루어질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입니다. 쉽게 말해서 실거래가에 가깝게 공시가격을 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2020년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에 불과해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시민단체도 공시가격 현실화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을 가진 분들과 갖지 못한 분들 간에 혼동성이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유형별로도 지역별로도 가격대별로도 또 다르다. 그 안에서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을 가졌냐에 따라서 또 공평과세가 더 나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네. 그런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시가격 현실화 얘기가 나왔을 때보다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 있다. 앞서 보도도 해드렸지만 실제 9억 원짜리 집이 지금 상황에서는 비싼 집으로 분류되진 않는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말씀하신 대로 집값이 오르면서 최근 2년 사이에 많이 올랐고요. 그러면서 9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부쩍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시면 2019년 10월에는 33.7%였는데 불과 1년 사이에 45.2%로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재산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는데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줄여주는 게 아니라 실거주 기간 등을 따져서 1주택 실수요자에겐 혜택을 줘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민단체들의 평가도 혹시 들어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큰 틀에서는 현실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년간 점진적으로 올리게 되면 그 효과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더 빨리 올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태훈 기자였습니다.